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민비자예요. 이민비자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가족을 통한 이민과 취업을 통한 이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가족을 통해서 받거나 취업을 통해서 받거나 두 개예요. 딴 거를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법적으로 없으니까. 그럼 가족이라는 거는 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시민권자입니다. 뭐 영주권자입니다. 형제가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카테고리가 있고, 오늘은 가족 카테고리가 아니고 취업 카테고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취업 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취업 이민의 기본적인 진행 절차를 이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아시나요? 이쪽 미국에서 취업 이민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를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크게는 취업 이민은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돼요. 3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허가 과정이라고 불러요. Labor Certificate.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민 청원 단계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분 조정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일단 이 첫 번째 이 노동 허가 단계라는 거는 이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 거는 취업 이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거는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일할 미국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을 써야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미국 취업 이민의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국에다가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야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어. 뭐 CPA면 CPA, 어카운턴트면은 어카운턴트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도저히 못 구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좀 갖다가 쓸게라고 노동국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그러한 그러한 미국 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노동국에서 그래 그럼 그 포지션에 미국 인력을 못 구할 만하다. 그럼 한국 인력을 갖다 써라 라고 승인을 받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영주권을 받기라는 건 되게 힘든 거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포지션에서 미국 인력을 못 구할 포지션은 없어요. 그래서 뭐 특히 한국말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험성을 줄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하고 어쩌고 준비하는 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집어넣은 다음에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승인이 나와요. 만약에 코리안 랭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넣는다 그러면은 1년 이상이 더 걸려요. 그럼 요 과정만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근데 요 과정만 잘 넘기면은 사실상 뒤에 과정은 쉽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기조 자체가 미국의 이민법의 기조는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아니에요. 미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가 무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진짜 미국 회사가 이 사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지 무슨 그래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잘 살아야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 때문에 이민국에서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할 때 내가 진짜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못 구할 포지션을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한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고 하나에 100개씩 만들고 했지만 점점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나면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노동국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노동국에서 외국 인력을 써도 좋다. 그럼 두 번째는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가 이민국에다가 야 노동국에서 외국 인력 써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민국 너도 외국 인력 쓰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이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능력이에요. 재정적 능력이라는 거는 이 포지션 하나를 만들었어요. CPA, 한국 CPA가 필요하다.
그럼 이 노동국에서 맨 처음 진행할 때 연봉을 정해줘요. 한국 CPA 7만 불은 받아야 돼. 1년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단계에 갔을 때 이 회사가 7만 불은 나 줄 수 있어 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여태까지 한국 케이스들이 무너졌던 거, 잘못된 게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뒤집어져요. 왜냐면은 세금 보고들을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7만 불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약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명백한 다큐멘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세금 보고예요, 결국은.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세금 보고를 그렇게 정직하게들 안 하세요. 정직하게 한다 그래도 넷인컴을 7만씩 두진 않죠. 어떻게든 다 떨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들은 있어요. 뭐 현재 순 자산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맞춰서 영주권을 받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진행을 하면은 2년 또 걸려서 승인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케이스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진행을 할 때는 여기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한국에서 뭐 영주권을 뭐 합니다. 뭐 숙련공도 그랬고 비숙련공도 그랬지만 일단 이거 진행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서 문제가 터지면은 담당했던 사람들이 없어져 있다거나 날랐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사실상 파이낸셜 어빌 때는 한 명 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10명에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뭐 회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떠한 영주권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1단계, 2단계가 승인이 나면은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노동국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해 주세요라는 게 이제 2단계고, 주로 미국 안에서는 이제 바로 이민국에다가 집어넣겠지만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승인이 되면은 요 단계는 이제 영사관 진행이죠.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 전에 MBC라는 데를 한 군데 거치긴 하지만 주한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를 통과하면은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면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집으로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는 뭐 그런 식으로 취업 이민은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이 취업 이민은 진행하는 거는 똑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처음에 잡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잡 디스크립션이 EB1부터 EB5 중에서 2순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2순위 NIW가 갈 것이냐, 3순위 프로페셔널로 갈 것이냐, 3순위 스킬드로 갈 것이냐, 언스킬드로 갈 것이냐. 그래서 본인의 백그라운드도 맞아야 되고 회사가 갖고 있는 조건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회사가 갖고 있는 필요성, 그리고 어떤 포지션으로 갔어야지 노동국에서 가장 승인이 높을 것이냐는 거를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YNK가 하는 거는 그렇게 대규모의 영주권 진행은 안 해요. 대신에 한 명 한 명당 맞는 거, 그분에 맞는 백그라운드에 그분에 맞는 회사, 그리고 그분에 맞는 잡 포지션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저희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업 이민의 간단한 진행 방법을 봤고요. 스폰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스폰서는 결국은 회사예요. 미국 회사. 그래서 보면은 1단계, 2단계 이거 다 스폰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죠. 어떤 스폰서를 잡느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폰서와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2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은 운이 좋아서 한 1년 반, 2년 반, 예전에는 영주권이 5년에서 7년씩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스폰서랑 5년에서 7년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뭐 거기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는 순간까지는 스폰서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나랑 진짜 5년, 7년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영주권을 그냥 진행하기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이민공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지금 2년 반에서 3년은 보는데 뭐 빨라봤자 1년 반에서 2년이고, 그럼 저 스폰서가, 저 이주공사가, 아니면 저기 이주공사가 하여한 변호사가, 아니면 이 회사가 2년 반 갈 수 있는가, 같이 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